여기가 이제 슈퍼자리긴 슈퍼자리인데 야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물건 하나 갖다 놓으면 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갖다 놓은 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올 적에는 뭐 배추도 절여줬고 반찬도 종류대로 다 해서 팔았고. 근데 이제는 파김치랑 배추김치밖에 해서 못 팔고 있죠. 현재는. 사 년 된 것 같아. 4년. 그때도 뭐 9시가 넘어도 사람들도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8시 반, 9시 되면 뚝 끊어져. 아예 없어요. 보통 50대. 50대에서 70대인데 내 70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없죠. 없으니까 요즘 50대는 거의 다 집에서 밥 해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은 아예 뭐 요물이에요, 요물. 쓸모없는 요물.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저금리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세난까지 가중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건축 경기가 대폭적으로 좋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외국인, 특히 이제 우리 그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제주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4년도 후반부터. 제주에 중국 사람, 중국 자본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로 몰리는 중국 자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기업의 제주 투자가 열풍처럼 불고 있어서 자칫 제주가 중국의 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국인들도 대도시에 살고 있는 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육지에 부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도를 선호하고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도심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러니까는 이제 외곽지로, 그리고 이제 녹지 공간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라동이라든지 노형동, 연동, 그리고 이제 제주시 동지역이랑 가까운 조천읍, 애월읍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다 도시가 활성화되거나 성장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원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고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택들이라든지 일반 건축물들의 그 노후도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옮겨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크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지역에 대규모 단지를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이동해서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원도심을 비롯한 노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빈집이 훨씬 발생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시형 빈집의 발생의 유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1990년대보다는 2000년대, 또 2000년대보다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빈집이 발생되는 속도가 훨씬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이 원도심에서는 과거에 상업용 건물에다가 주거를 겸하는 식이 많았었죠. 지금은 아무래도 그 신도시 쪽으로 주거를 옮기다 보니까 원도심에 남아 있는 그 상업용 건물들의 빈 공간이 지금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작년에 이제 이쪽 칠성로 쪽하고 그다음에 중앙로 상정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공실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약 한 30% 정도, 10개의 상가라면 한 3군데 상가가 지금 비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좀 심각합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뭐 한 5% 내지 10% 정도 되면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서로 간의 어떤 교환이나 이전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건데, 한 30% 정도의 공실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키죠. 이제 여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간의 교통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혼잡해지고, 여기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까지도 사실 이제 폐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거나 상가나 상업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조금 이제 도시가 활력이 있는데, 정주 인구가 없다 보니까 도시가 하나의 유령 도시 같이 한마디로 인적이 없는 도시가 돼버리죠. 삼 년 만에 오는 집인데요. 이게 옛날에 건축자산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방문했던 집이고, 여기 이제 모커리, 이제 앙커리 집,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뒤에 그 창고로 쓰던 집 같고요. 그때만 해도 이 앙커리에는 이제 아드님이셨던 어르신, 여기 이제 큰 구들에 사셨고, 모커리 쪽에는 이제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요즘 이야기하는 노노케어, 그죠? 이제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그때 인터뷰할 때도 그 아드님이 되시는 어르신은 케어하시기도 생활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맨션으로 옮길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이사를 하시고 난 뒤라 그러셨는지 지금처럼 이제 빈집으로 남은 것이죠.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죠. 지방의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곳은 이미 노인 요양시설, 이른바 노치원으로 간판을 바꿔단 지가 오래입니다.
이곳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유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고령화와 함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한때 170명에 이르렀던 유치원 원생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운영난에 시달리던 원장은 20년 넘게 운영하던 유치원을 노인 보호센터로 바꿨습니다. 2019년에 28명밖에 안 되는 거, 운영이 도대체 안 되는 거죠. 이 동네에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태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요. 한 15년 겨우 그때부터 저도 좀 시내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많이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이 비어졌고 단합이 또 잘 되는 동네입니다. 조천에는 단합이 잘 돼 가지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와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할머니들과 같이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시고 저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읍면에 사시던 어르신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동지역으로 옮기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러니까 고령자 인구는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 인력은 줄어들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인구 이동에 따라서 이제 계속 거주를 하지 않고 빈집으로 남는 경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2018년도에) 한 38,000 채, 4만 채 이제 남짓이던 빈집이 2019년, 20년도에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서 한 6만 채, 7만 채 수준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철거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전국적으로 한 6만 채, 7만 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허물어지고 망가지거든요. 주택의 붕괴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그 경우가 이제 큽니다. 기존의 살 공간이라는 곳에서 쓸 공간으로 대한 어떤 정책적 변화를 조금 저희가 꾀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15년도에 주거공간으로 공급했던 공간들이 모두 다 이탈률이 100%였습니다. 1년 안에 100%였고요. 주공간을 공급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읍면 단위에서 먹고 살 일을 만들고 그런 정주성을 좀 마련해 나가는 거에 좀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모델 또는 소상공인 지원 아니면 비즈니스 발굴 뭐 이런 것들에 좀 치중하고 있고요.